자, 이번에는 보기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4장에서 했었던 것이 4장 정리 아니라 압축 부재였잖아요. 압축 부재. 그 다음에 5장 앞부분에서, 그죠? 5장 앞부분에서 했던 게 이제 휨 부재인데, 압축 부재는 이제 이렇게 부재가 있을 때 이런 힘을 받는 상태가 이제 압축 부재가 되는 거고, 휨 부재는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휨 부재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따로 배웠단 말이에요. 저희가 압축의 경우랑 이제 휨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 그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보기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시에 작용을 할 때 따로따로 검토하는 거하고 이렇게 동시에 작용하는 거를 검토할 때하고 이게 실제로 다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보겠지만은 2차 모멘트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2차 모멘트.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작용을 할 때는 2차 모멘트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검토해 가지고 오케이 된다고 해서 보기둥에서 오케이가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2차 모멘트가 고려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태, 요거를 보기둥이라고 합니다. 그 충력과 모멘트에 동시에 충력과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재, 그죠? 충력과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재를 보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화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화응력은 사실은 재료역학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배웠습니다. 일단 식을 써볼게요. 일축 힘인 경우에 일축 힘이라는 건 뭐냐면 단면이 요거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요 단면이에요. 단면이 여기가 x, 여기를 y라고 봤을 때 일축힘은 일단은 전 단면이 압축을 받아요. 전 단면은 일단 압축을 받습니다. 전 단면은 압축을 받죠. 요 P에 의해서 압축을 받겠죠. 그 다음에 모멘트를 받는데 지금 이제 그 축을 보면 여기가 지금 Y축이 되는 거예요. Y축. 그 다음에 X, Y, Z니까 여기가 Z축이 되네요. Z축. 그래서 보면 네. 그래서 P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모멘트는 지금 X축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X축 중심의 모멘트. 그래서 일축 힘이라는 거는 P하고 압축력 P하고 MX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 여기다가 표현을 해본다면 예. X축 중심으로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F 총응력은 첫 번째 압축력에 의한 총응력이 있겠죠. 그래서 단면적 A분의 P가 응력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IX분의
mx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y라는 것은 요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y가 되는 거예요. 대칭 단면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여기도 y, 여기도 y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이제 압축응력, 요거는 휘응력. 그 다음에 이제 이축 힘이 되면은 이제 모멘트가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축 힘은. 모멘트를 두 개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P 있고 그 다음에 MX 있고 그 다음에 MY가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확장만 하나 더 해주면 돼요. F는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X분의 MX Y 플러스 마이너스 MY IY X 여기서 X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다 X가 되는 거예요. 대칭 단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는 재료역학에서 그 편심, 편심이 작용하는 그 부재, 편심을 갖는 충력이죠. 편심을 갖는 충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 부재에서 응력을 계산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응력에 대한 상관식인데 이 상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과 무엇의 상관식이냐면 P와 M 사이의 상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을 한번 이제 유도를 할 텐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론을 보면 간단하니까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응력, 압축으로 최대 응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축 힘에 대해서만 고려할게요. 2축 힘을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너무 1축 힘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럼 Fmax를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압축력이니까 요게 A분의 P가 존재하겠죠. 압축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한 것도 존재하는데 압축에 대한 것만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커지니까 전체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M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S분의 M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식에서 보면은 IX분의 MXY 있었잖아요. 요게 Y분의 IX 그 다음에 MX가 되니까 요게 실제로는 SX가 되고 MX가 되는 거죠. 근데 노테이션은 뺀 거예요. 그 1축 힘만 고려하니까 당연히 X축으로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을 한 결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응력은 얼마입니까? 강구조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응력은 항복응력이죠. 항복응력. 그래서 일단은 요식을 기초로 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중접한 결과로 가질 수 있는 최대 응력은 Fy죠. 그죠? 이걸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중접한 결과 가질 수 있는 최대 응력은 Fy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양변을 fy로 다 나눠줍니다. fy로 나눠주면 a의 fy p 그 다음에 s의 fy m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AFY라는 게 뭔지. AFY라는 것은 단면적에다가 FY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요게 PY가 됩니다. 그죠? PY를 A로 나눠주면 그죠? PY를 A로 나눠주면 FY가 되고 FY의 단면적을 곱해주면 P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SFY. SFY는 MY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형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Y라는 것은 항복 모멘트죠. 항복 모멘트를 단면계수로 나눠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요것도 생각해보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FY는 PY를 항복 충력이죠. 항복 충력이 되는 거예요. 항복 충력을 A로 나눠주면 FY로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AFY랑 SFY는 뭘로 치환이 될 수 있냐면 PY 분의 P 플러스 S가 아니죠. MY죠. 여기는 MY분의 M 이 1이다. 좀 이렇게 한눈에 좀 알아보기 쉬운 식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일단 PM 상관식이 되겠습니다. PM 상관식.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한 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가 0일 때, 그죠? P가 0이면 이게 날아가죠? 그러면 MY분의 M은 1이 되죠. 그럼 P가 0일 때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MY분의 M이 1이 되니까 요 점을 지나는 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I분의 M이 0일 때, 그죠? 요게 0일 때 날아가니까 PY분의 P는 1이 되죠, 그죠? PY분의 P는 1이 되니까 MI분의 M이 0일 때는 PY분의 P가 1이 되는 요 점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MI분의 M이 0.5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P5분의 P는 0.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0.5일 때 이거 0.5인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관관계인데 실제로는 실험을 해보니까 요 상관계, 직선의 상관관계대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알게 된 게 2차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 2차 모멘트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2차 모멘트가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모멘트는 뭐냐면 충격하고 모멘트가 같이 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캔틸레버, 그러니까 한쪽이 고정단인 보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P가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 첫 번째 변형도는, 그죠? 변형되는 형상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 변연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P는 작용을 하고 있죠. P는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 1차 때 변형된 것을 델타 1이라고 합시다. 델타 1이라고 하면 그 모멘트가 처음에 모멘트 플러스 추가 모멘트가 생기죠. 요 변형 때문에 생기는 추가 모멘트. 델타 1 때문에 생기는 추가 모멘트. 자, 요걸 기점으로 보면은 P 곱하기 델타 1.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델타 M1이라고 하면 델타 M1은 P 델타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요 P 델타 1에 의해서 추가되는 P 델타 1에 의해서 한 번 더 변형이 일어나겠죠. 휘어지겠죠. 한 번 더. 예. 그러면 이때도 이제 P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변형이 더 일어나니까 변형이 처짐이 더 일어나니까 요거를 더 일어난 거를 델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델타 M2는 P 곱하기 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잘 보면은 처음에 델타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델타 2가 이제 그 다음 델타 2는 좀 작아지고 그래서 점점 작은 값을 갖긴 하지만 요것이 이제 연쇄 반응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2, 델타 M3 그래서 무한급수 형태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초기의 모멘트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모멘트까지 합해야 이 영향을 고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모멘트에다가 그 이후에 처짐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 효과, 그죠? 모멘트 효과를 플러스 시킨 것을 2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2차 모멘트. 그래서 최종적으로 2차 모멘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M2는 처음에 있던 모멘트에다가 두 번째 델타 M1, 그 다음에 델타 M2, 델타 M3, 그래서 계속 더해지는 거죠. 이런 이렇게 급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식 하나로 만들어 보니까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P 2분의 P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이 형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2차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요거를 고려를 해서 이거를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m 대신에 m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m 대신에 m2.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관식이 py분의 p 더하기 my 있고 분모로 있는 1 마이너스 p2분의 p 그 다음에 m이 1이다. 요 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쭉 움푹 패 있는 형태로 요게 보다 요걸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원래 선형식에서는 mi분의 m이 0.5일 때 0.5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같은 모멘트가 작용을 하더라도 그 2차 모멘트가 고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충력을 py분의 p가 그만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죠. 원래는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차 모멘트를 고려하니까 그만큼 받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어할 수 있는 p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차 모멘트를 고려를 해서 그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은 요식이다 이거죠. 상관관계를 요식을 적용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수식 전개니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분자하고 분모 모두 각각 A와 S로 나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식에서 A분의 PY 그 다음에 A분의 P 그죠? 분모도 A 그 다음에 분자도 A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S분의 MY 그 다음에 1-P2분의 P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다 S로 나눴으니까 똑같죠. 이거 는이 아니고 플러스죠. 1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거는 FC가 되고 압축응력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PY를 A로 나누는 거니까 FY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MY를 S로 나눈 거니까 FBY가 되고 표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FBY 항복응력이긴 한데 휨에서 발생하는 항복응력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밴딩 붙여준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요거는 휨에서 발생한 응력이니까 FB 그렇게 해서 변형을 해주면 FY분의 FC 플러스 FBY분의 1 빼기 PE
FP 그 다음에 FB는 1 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처리를 할 거냐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에서 분모랑 분자를 다 A로 나눠줍니다. 분모랑 분자를 다 A로 나눠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A분의 PE 그 다음에 A분의 P가 되죠. 그러면 A분의 PE는 F2가 되고 오일러 응력이죠. F2가 되고 A분의 P는 FC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끌고 오면 식이 F CY CY분의 FC 플러스 FBY분의 1 마이너스 F2 FC 그 다음에 FB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C를 플러스를 안 해줬어요. 여기 C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거는 압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복응력, 요거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복응력. 그죠? 그래서 C를 여기다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안정계수 감마를 고려해 줍니다. 고려해 주는데 어디에다 고려해 주냐면 기준되는 값들 요 값에다가 안정계수 감마를 고려를 해주면 식이 FC 있고 감마분의 FCY 플러스 감마분의 FBY 1 빼기 F2를 감마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FC 그 다음에 FB 이렇게 되죠. 요게 1이다. 안정계수를 곱해서 이제 전환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제 Y 항복력 기준의 식이잖아요. 이거를 허용력 기준의 식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냐면 FCA분의 감마가 붙은 데는 다 허용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FC 플러스 FBA 1 마이너스 FEA FC 그 다음에 FB 이게 1이 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FC는 실제 작용하는 측방향 압축응력 그 다음에 FCA는 충력만 작용했을 때의 압축응력, 허용 압축응력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장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건 FCAG 곱하기 FCAO FCAL. 힘은 고려하지 않고 충력만 고려했을 때의 허용 압축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B는 실제 작용하는 힘 압축 능력. 그 다음에 FBA는 힘 모멘트만 작용했을 때의 허용 힘응력인데, 국부자구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FEA는 오일러 응력을 4장에서 배운 거죠. 오일러 응력을 뭘로 나눠줘요? 감마로 나눠준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요 각각을 계산을 해서 요 식에다가 대입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각각을 다 계산을 해서, 그죠? 요 각각을 계산을 해서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허용력 검토가 되는 거죠. 요 값이 어떻게 되도록? 예. 요 값이 최종적으로 1보다 작게끔 되도록, 1보다 작게끔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허용력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서 조합을 해서 적용을 하는지 그 과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